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이선영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좀 쉬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3월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 이제 4월 달을 좀 준비하면서, 우리가 3월 다섯째 주차 또 시장을 또 주도할 만한 종목, 4월을 기다리면서, 관심 있게 보면 좋을 만한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 2에서 3년 정도 이익이 크게 늘 만한 기업이라면 주가도 이익 늘은 만큼 크게 오르면서 시장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차별적인 성장에 나오면서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 오늘도 얘기를 드릴 텐데 잘 참조하셔서 지속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종목부터 얘기를 드린다면 오늘 두 종목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CS 윈드라는 기업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CS 윈드는 글로벌 1위의 풍력 타워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를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16.2%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 미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과 영국, 터키 등의 생산 법인을 확보하고 있고, 또 풍력 발전기 쪽에 부품 생산을 하고 있는 CS 베어링을 자회사로서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CS 베어링 지분은 47.4%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동사가 지난해도 실적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 기준 네, 전년도에 한 62%나 급증을 한 실적도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지멘스라던가 GE, 베스타스와 같은 글로벌 풍력 발전기 업체들의 타워 수요가 증가를 하고 또 해외 생산 법인들의 증설효과와 함께 수율도 안정화가 되면서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신규 수주가 지난해 기준 신규 수주 목표가 한 7억 달러 수준이었다라고 하는데, 네, 이를 크게 상회해서 8억 3천억 달러 수준을 지난해 이미 초과 달성을, 네, 지난해 수준 목표를 초과 달성을 이미 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서 또 올해도 기대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2월 달에 4,700억 규모 정도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확보 자금의 60% 이상 미국 시장에 추가적인 이런 증설을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 또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해서 어떤 세제 혜택이 연장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부양과 같은 정책적인 지원도 좀 구체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M&A를 통한 앞으로 생산 능력 확충 이런 것들도 더 이루어진다면 뭐 더욱더 수익성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밤 이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인프라 투자 이 계획에 대한 또 발표를 한다라고 하죠. 또 친환경 정책 관련된 얘기들도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또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도 지금 해상 풍력 발전 시장의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EU 집행위가 지난해 11월에 현재 지금 12기가와트 정도 수준이 되는 네, 유럽의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2030년도 기준으로 60기가와트 수준으로 늘린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5배 정도로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를 한 5배 이상의 또 이런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크게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해상풍력 발전 기용의 어떤 대구경의 타워라던가 하부 구조물 사업 등 동사의 사업 기회가 상당히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각국 정부들이 이런 그린 에너지 사업들 정책들을 좀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사의 수혜는 계속 중장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동사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을 실질적으로 살펴봐도 지난해 실적이 한 310억 정도로 기록을 하면서 최근 5개년 실적을 봐도 실적은 안정적으로 좀 내주고 있는 기업이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에 고성장이 기대가 되면서 올해 순이익 기준 실적 860억, 내년도가 1,100억, 내후년도 1,600억대로 크게 예상이 된다 보실 수가 있겠네요. 네, 1,600억 정도 지금 중장기 순이익으로 지금 내년도 실적 예상치가 나오고요. 네, 거기다가 곱하기 이제 PER. 동사의 PER 프리미엄은 꽤 높은 편으로 뭐 40배에서 더 많게는 뭐 50배 이런 수준들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40배만 준다 해도 40배는 6조 4천억 정도가 나와서 네, 6조 4천억이면 지금 3조가 조금 네, 넘기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100% 상승 여력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로 환산 시에는
네, 6조 4천억이면 17만 원 정도 수준이 좀 나오게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주가 수준에서 7만 원대인데 상당한 상승 여력이 좀 높지 않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CS 윈드는 업계에서도 목표가를 한 12만 원 정도 수준 주고 있는데 뭐 중장기도 상당히 싸게 거래되는 기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부분에서도 네, 정책적인 또 수혜 기대감이 또 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발표 계획에 대한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한 발표와 함께 또 구체화되는 내용들 기대가 되니까 단기적으로도 또 4월달 시장을 좀 주도할 만한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나 또 외국인들의 수급도 네, 좋은 흐름으로 좀 들어오면서 살짝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든 단기든 관심 있게 살펴보셔도 좋을 만한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영업무역을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영업무역은 이제 기능성 아웃도어 의류라던가 운동화, OEM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유명한 브랜드가 노스페이스를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동사는 이제 이런 의류 OEM 사업을 전문으로 한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자회사 스캇이 호실적을 시연하고 있는데, 스캇은 이제 자전거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팬데믹 때문에 자전거 수요가 상당히 크게 좀 늘면서 호실적을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올해 스캇의 성장은 또 역시나 또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봤을 때도 영업이익이 480억을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39%나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호실적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스캇의 매출이 기대치를 크게 상회한 영향이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의 실적도 여전히 좀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좀 도래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자전거 수요는 안정적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네, 그런 만큼 또 자회사의 실적도 여전히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자전거 시장의 성장 이런 부분들도 안정적이겠지만 뭐 신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현재 좀 판매가 양호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1분기도 현재 고성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당분간의 실적에 있어서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네요. 네, 거기다가 또 기존의 본업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다시금 기존 사업들이 실적 턴어라운드를 세게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만큼 동사의 실적이 올해 내년 차별적으로 역시나 기대되고 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 1분기 실적도 역시 자회사인 스캇의 실적 기대감도 좀 있으면서 기대감이 단기적으로도 실적에 대해서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부분에서도 동사가 지금 지난해에 순이익 한 1,500억 정도 기록을 한 가운데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이 1,800억 수준, 내년도가 한 2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후년 실적도 살짝 올라오는 내용이 2,200억 정도 예상치가 좀 나오니까 중장기 안정적으로 성장세가 계속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감안해서 중장기 목표가를 좀 잡아본다면 일단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2,200억 정도가 순이익으로 지금 예상치 나오고 있고요. 곱하기 PER. 네, 동사는 이제 의류 OEM 쪽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한 12배 내지 한 15배 정도로 좀 더 평균적인 프리미엄보다는 좀 더 받는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12배 수준을 적용해 보면 네, 2,200억에 12배면 2조 6천억쯤이 될 것 같고요. 네, 2조 6천억. 네, 2조 6천억. 그리고 이제 15배를 주면 15배가 네, 3조 3천억 정도 수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현재 시총이 지금 1조 한 8천억 정도 수준이 되니까 뭐 상당히 네, 지금도 싸게 시총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없어졌네요. 네, 2조 4천억 수준, 15배 수준은 주가로 좀 환산시켜 보면
네, 동사의 중장기 목표가가 한 57,000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조 3천억 정도 수준이라면 요거는 한 7만 1,000원 정도 수준 이렇게 좀 나오기 때문에 거의 한 6에서 7만 원 정도의 중장기 목표가도 나온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영업무역이 현재 4만 원 정도 수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충분히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아무리 못해도 50% 이상의 상승 여력으로 중장기는 뭐 70%도 넘는 상승 여력 충분히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중장기도 싸게 거래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외국인들 돈이 이렇게 좀 쭉 들어오고 있으면서 우상향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또 긍정적인 메이저들의 수급도 같이 좀 들어오는 종목이라서 네, 조만간에 또 시세를 줄만하지 않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오늘처럼 이렇게 좀 쉬어갈 때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많이 싼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두 종목 오늘 살펴봤는데 좀 4월장을 잘 준비하실 수 있는 종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TV에서 성장 주도주만 공략하고 있는 이선영이었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잘 참조하셔서 계속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